네, 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그 병원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죠. 네, 그렇죠. 네, 허리 아프다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된다 하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증상들이죠? 되게 저희가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시점이 오는데요. 네. 되게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휴식을 취해보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진통제와 같은 약을 써서 통증을 좀 줄여보는 건데 이 통증 기간이 하루 이틀, 2, 3일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한 2주 이상 지속된다라든지 네. 또는 어떤 좀 특징적인 증상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프다가 아닌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좀 감별해 봐야 될 질환들, 특히 허리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 협착증과 디스크에 관련된 통증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경우에 되게 디스크가 급성으로 빵 터지게 되면 이제 염증 반응이 확 일어나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통 극심하게 허리 통증을 느끼는데 그냥 아프다 수준이 아니라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또 찢어진 듯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통증이 만약 2주 이상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더군다나 디스크를 좀 의심해 봐야 되고요. 또 이 통증이 이제 허리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엉치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척수, 나무로 비유하자면 기둥이 되겠고요. 그리고 양쪽 나무 가지에 해당되는 신경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극이 되는 부위에 따라서 척수가 눌리면 엉덩이 쪽 통증이 주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신경근이라고 말하는 가지 쪽이 눌리게 되면 다리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돼요. 더불어서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통증은 좀 줄어드는데 다리 저림이 좀 심하다라고 표현한 분들이 있어요. 신경 압박이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면서 점점 진행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감각 변화가 좀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흔하게 느끼는 증상이 바로 저리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경우에 네. 따라서는 시리거나 뜨겁거나 또는 둔하거나 이런 다양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신경 압박이 점점 진행이 돼서 신경 가지를 좀 많이 물리적으로 많이 누르게 되면 이제는 바로 걷지 못하고 절룩거리면서 걷는다라든지 아니면은 걷다 시다를 반복하는 증상들. 특히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척수와 신경근을 직접 압박해서 혈류 순환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는 정말 걷다가 쉬고 싶은 신호가 생기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단순 요통이 아니라 협착증이나 디스크와 같은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다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허리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아무래도 뭐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좀 수월하죠. 네, 그렇습니다. 비단 척추 질환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환에서든 초기에는 굉장히 작게 치료를 함으로써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더 큰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초기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라든지 또는 풍선확장술이라든지 성형술과 같은 이런 간단한 시술 정도 치료만으로도 많이 호전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치료에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했는데도 호전이 안 되고 계속 아프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 이때 이제 그러면 바로 수술을 또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수술, 특히 척추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는 게 유압술이라고 하는 소위 나사못을 박아서 고정하는 수술인데요. 이제 이런 수술을 최대한 피하고 싶으신 것이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사실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이제 하지 않고도 우리가 시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치료 중에 하나가 내시경 이완 치료죠. 그래서 내시경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어떤 깊은 곳에 들어갈 때 밖에서부터 크게 이렇게 벌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뚫어서 직접 병변 속으로 쏙 들어가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을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비수술 치료 효과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 사이에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하는 수술인가 봐요. 맞습니다. 예. 카메라를 한마디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병변을 보면서 치료하는 건데요. 내시경 치료도요.
그 주사 치료만큼이나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뭐 내시경 치료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두 똑같은 내시경 치료 방법을 택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맞게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는데 보시는 지금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하는 치료는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워서 아플 때 우리가 이 신경을 눌러서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되는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 방법이거든요. 이런 경우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PELD라고 영어로 말하는데요. 이런 네.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디스크만 제거를 해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협착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 협착증의 주되는 원인은 주로 뒤쪽에 있는 황색인대라든지 후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압박되고 있는 구조물들을 조금 제거해서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PSLD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경 압박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어떤 상황에 맞게 어느 상황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아프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내시경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종류의 내시경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시청 그 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치료도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나에게 적합한 치료법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시경 치료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절개를 크게 하지 않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상처가 작죠. 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우선은 내시경 치료 자체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절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 1cm 미만의 절개를 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도 당연히 짧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시게 되고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저희가 일상생활 복귀도 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분 마취만 하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척추 마취라든지 수면 마취를 통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내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 걱정 없이 저희가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까지 짚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방법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 재발, 또 만성화가 될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허리가 아픈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접수해 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전화 상담을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또 확 추워지니까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라고 호소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볼게요. 64세 남성분이 전화 주셨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2주가 지나도 계속 아픕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아픈 병원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마 병원에 다녀오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보통 무거운 거 들다 삐끗하는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염좌, 긴장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육들이 좀 놀란 것들인데 되게 이런 경우는 좀 쉬고 필요에 따라서 아이스팩도 좀 대고 물리치료 정도 받으시고 진통제 드시면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2주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다른 질환을 좀 생각해 보긴 해야 돼요. 이런 경우 연세가 이제 64세 되신 분이신데 이제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 연령이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골절입니다. 골절. 척추뼈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뼈가 좀 약한 상태인데 보통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만 생각하시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다 삐끗하는 경우에도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기침을 할 때 허리가 막 울린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누워봤을 때 압통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 골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 디스크, 디스크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디스크는 이제 젊은 연령대는 되게 수액이라고 하는 젤리가 좀 말랑말랑한 상태인데 나이가 들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성으로 빵 터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디스크가 터질 경우에도 역시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보다 빈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고 정도는 작은 부분들이 이제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척추 뒤쪽을 구성하고 있는 후관절 부분이 자극이 돼서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떤 그 범위 내를 벗어나는 경우에 그 부분들이 통증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주사 치료 정도만으로도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셨다라고 하시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골절에 대한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진단도 감별이 필요하니까 전문의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가능성 설명해 주셨거든요.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으로 검사 받아보시고 어떤 이제 원인 때문에 그런지 한번 증상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전화 접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1세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어요. 허리 수술을 하자니 후유증이 무섭고 시술을 하자니 또 재발이 걱정됩니다. 라고 설명을 남겨주셨네요. 시술하면 재발이 많이 된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아무래도 그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수술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적고 후유증이 좀 무섭고요. 그리고 시술은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다시 나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점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경학적 증상, 특정 신경학적 증상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다리에 힘이 빠진다라든지 아니면 대소변에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빠른 수술을 통해서 신경이 더 이상 눌리지 않도록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이런 네.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단계별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초기에는 우리가 약물 치료, 물리치료, 이 부분이 부족하면 주사 치료와 같은 치료, 또 시술적인 치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수술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도 나사못을 고정하지 않고도 병변만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시경이형 치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너무 재발도 많이 한다라는 것들의 주변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시긴 하겠지만, 실제 전문의 입장에서는요, 꼭 해야 될 치료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환자분께서 나는 그래도 이거는 싫어해서 만약에 타협을 해서 다른 치료, 좀 더 작은 치료를 했었을 때 부족하면 아프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의와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일단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적극적으로 좀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지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이런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가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월적 열려 있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우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례는 51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분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오른쪽 골반과 엉치 통증이 심해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네.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 치료를 한두 번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셨고요.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신경차단술을 좀 받으셨는데 며칠 지나면서 이제 서 있거나 걷는 게 힘들어져서 MRI 검사를 시행해봤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신경으로 지나가는 길목이 굉장히 좁아져 있죠. 그래서 물길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신경 압박이 심한 상태셨고요. 디스크가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뒤쪽에 있는 이 황색인대와 후관절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져서 신경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보존적인 치료 기간이 사실 짧긴 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바로 서는 것 자체가 안 되시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저희가 내시경 신경 감압술 PSLD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이 황색인대가 신경과 닿고 있는 이 경계 부위가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게 석회화가 되어서 뼈처럼 변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 압박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잘 제거를 해주고 네. 신경 주변에 이 신경 가지가 나가는 공간도 이렇게 넓혀주고 나면 신경이 이제 원래 눌렸던 부분들이 펴지면서 정상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MRI 네. 사진으로 전과 후 비교해 볼게요. 네, 그래서 치료 전에 찍어놓은 MRI 보시면 신경이 내려가는 길목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네. 신경의 단면도 어딘지 모르게 깜깜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찍은 MRI 보시면 이 신경 길이 뚫리면서 이렇게 하얀 부분이 넓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가로 사진 단면에서도 보시면 달라졌네요. 이제는 색깔이 좀 하얗게 보이죠. 예. 신경 압박된 것들이 풀리면서 뇌 척수액이 그 안에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이렇게 밝게 보이게 됩니다. 네. 자, 치료 전과 후 명확하게 좀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51세 남성분의 내시경 치료 사진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사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연세 있는 어르신의 사례네요. 네. 89세 어머님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10년 전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요추 4, 5번 마디와 그리고 천추 1번 마디까지 두 마디를 유압수를 시행 받으셨어요. 근데 6, 7년 전에 한번 이제 넘어지시면서 이 위쪽 마디에 요추 2번 뼈에 이제 압박골절이 생겼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5분 이상 걷기가 힘든 상태가 되셨습니다. 연세는 90에 가까운 분이시지만 90살이시긴 하시지만 워낙 이제 외모가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젊어 보이시고 이제 외출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이제 섰다 걷다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네. 이렇게 수술하신 마디에 인전 마디인 3, 4번 마디에 이렇게 협착이 새로 생겼습니다. 결국 이제 아랫마디 부분이 유압수를 통해서 이 움직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윗마디인 3, 4번 마디가 혼자 이제 이걸 버텨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자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뒤쪽으로 신경을 압박하는 이 황색인대 후관절 부위가 굉장히 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더불어서 마디가 좀 뒤쪽으로 밀리는 후방 전이증 소견이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유압수를 하기엔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 드시고 생활하세요라고 했지만 그러게 이제 본인이 너무 불편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신경이 좁아져서 얇아져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신경의 단면인 척수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모습을 비교해 보시고 치료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신경 길이 넓어지고 나면 역시 물길이 넓어진 것처럼 확장이 되어 있고요. 네. 신경의 단면도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좀 까만 색깔에서 밝은 색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 척수액이 통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사이즈도 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았던 89세 어머님의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분 이상 걷기가 힘드셨던 분이시라고요. 61세면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요즘은 60대 초반이시면 사실은 노년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맞아요. 정도로 예. 거의 뭐 장년층에 해당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월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 그리고 양쪽 엉치 통증이 있으면서 양쪽 다리가 저려서 이제 생활하기가 좀 힘드신 분이셨어요. 10분 이상 걷지 못하고 결국 이제 쉬었다 걷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앉았다 일어나면 양쪽 다리가 저림이 심하셨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앞으로 허리를 굽히고서 걷게 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셨는데요. MRI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파란색 선이 그어진 것처럼 두 마디 간의 간격이 맞지 않는 척추 전방전이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협착이 생긴 건데 가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이 뒤쪽의
황색인대, 후관절 이런 부분들이 신경을 심하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움직임이 아주 심하지는 않고 단계도 이제 1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압술만으로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치료 초기에 이제 한쪽부터 먼저 감압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척수가 있고 왼쪽 이제 신경가지가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신경가지가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 놓고요. 반대쪽까지 다 감압을 하고 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수와 양쪽 신경근이 다 확실하게 이제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신경이 눌렸던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거죠. 네, 좋습니다. MRI 사진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더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해 볼게요. 네, 그래서 치료 전에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있던 이 MRI 사진에서는 신경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역시 보이죠. 가로 사진에서도 신경이 어딘지 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좁아져 있는 모습인데요. 치료 이후에 찍어놓은 MRI를 보시면 이렇게 신경 길이 물길이 트여서 마치 도로가 확장된 것처럼 넓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가로 사진상에서도 이제는 까맣게 보였던 신경이 하얗게 좀 밝게 보이죠. 역시 공간이 넓어지면서 뇌척수액이 통과했기 때문에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61세 전방 전이증을 앓고 계셨던 분의 사례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발이 없고 안전한 척추 치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또 전화 접수 상태가 좀 들어와서 요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50대 남성분이십니다. 엉덩이가 아파서 양반 다리를 못하고 다리도 저린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대개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이제 엉덩이 쪽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이제 요추,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허리 신경이 눌려서 이제 엉덩이라든지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그 외에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엉덩이 아래쪽을 지나가는, 엉덩이 깊은 곳을 지나가는 이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도 이 통증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좌골신경이 눌려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도 감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양반다리를 못하고 아프다라고 했을 때, 양반다리를 했을 때 우리가 아픈 부위가 이제 어딘지가 중요한데요. 네. 이 양반다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해부라고 말하는 사타구니 앞쪽 부분이죠. 앞쪽 부분이 아프시다라고 했을 때는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고관절에 관절염이 있다든지 또는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양반다리를 했더니 사타구니 앞쪽이 아닌 뒤쪽 부분에 아파한다, 뒤쪽이 자극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건 고관절의 문제보다는요 허리에서 주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허리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증상이 계속 지속되신다라고 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척추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4입니다. 네, 64세시고 지금 예. 어디가 어떻게 많이 불편하신지 저 공성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예.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교통사고를 좀 심하게 났는데 지금 이렇게 병원을 때 서대문구 쪽에 사는데요. 네,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제 꼬리뼈 주사도 맞고 뭐 갖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 맞으면 한 3, 4분 동안 괜찮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가서 보면은 엑스레이 사진 찍고 MRI 찍고 뭐 협착증 네, 또 퇴행성 디스크 네. 뭐 있다고 해가지고 3, 4, 5, 2, 3, 4, 5번이 딱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붙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주위 사람들이 수술을 절대 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안 하고 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시술로 네.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아버님 지금 주로 많이 불편하신 증상이
예. 예를 들면 허리 통증이 심하세요? 아니면은 뭐 다리 증상, 다리로 당기거나 아니, 저리거나 이런 게 당기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없으시고요. 허리가 이렇게 아파요. 허리만요. 그러면 이 허리 통증이 주로 어떨 때 많이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앉아 있을 때, 아니면 뭐 앉았다 일어나실 때, 걸을 때, 어떨 때 좀 많이 불편하세요? 앉을 때도 그러고 일어날 때도 그러고 네. 앞으로 잘 숙이지를 못해요. 앞을 숙이면 또 소리가 막 숙이면 또 통증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지침하고 그러면 막 소리가 네. 뭐 우시우시 하고 막 네. 그래요. 네. 하고 그러고. 혹시 걷다가 중간에 쉬고 싶다 이런 느낌도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진 그런 건잘 않으시고요. 걸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증상들을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네. 그 협착과 디스크가 지금 같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예. 마디가 굉장히 붙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디스크가 결국 이제 원래 있던 높이보다 내려앉았다는 걸 뜻할 텐데 예. 디스크가 원래 하는 역할이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예. 디스크가 이제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되면 허리 통증이 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압력을 받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더 많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허리를 숙일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더 압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좀 더 나타날 것 같고 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이 디스크가 나빠지면서 허리 뒤쪽을 구성하고 있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위도 나빠지시면 허리의 움직임이 유연하지 못하고 굉장히 뻣뻣하거나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그러면 신경 압박이 아주 심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수술을 고려하는지가 일단 판가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신경 압박이 정말 심해서 있는 경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요추에 여러 마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모든 마디를 다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해서 증상을 직접 일으키는 마디를 보통 치료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치료하게 되는데 만일 이 경우에 우리가 특정 마디만 어디 치료해줘도 좋아질 것 같다라고 판정이 서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큰 수술을 하지 않고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특정 부분만 치료해줘도 좋아질 수 있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수술을 고려는 하셨지만 만일 이게 수술을 하지 않고도 지금 전화 주셨던 것처럼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주사 치료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우선은 어디가 제일 심하게 이 통증을 일으키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사 치료 또는 뭐 시술 아니면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정말 안 될 경우에 유압수로 넘어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 전화 연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2세요. 네, 72세시고 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공성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예, 4번, 5번이 네. 유착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왼쪽 다리 쪽에 신경이 문지르가지고 좀 다리로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 싶어서 그래서 문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에 가니까 네. 뭐 수술을 해야 된다고 뭐 그래서 수술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 그럼 불편하신 지는 이게 얼마나 되셨을까요? 불편한 데는 얼마 안 돼도 한 5, 6개월 됩니다. 5, 6개월 정도요. 그럼 네. 그 사이에 뭐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좀 받으셨었나요? 예, 그는 좀 받았습니다. 보통 주사 치료하시면 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좀 좋아지세요? 지금 뭡니까 주사 치료할 때는 한 네. 2, 3개월은 깨놨다가 지금은 이제 다리 쪽을 내려가지고요. 네. 내가 자기가 신경을 좀 눈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신경 압박 때문에 보통 다리 증상이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예. 그 걸을 때는 어떠세요? 걸을 때 중간에 다리 때문에 좀 쉬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까요? 예, 웃자다 가다가 좀 네. 쉬다가 네, 가고 그럽니다. 조금 나으시죠? 예, 심할 때는 이제 네, 심할 때는 다리가 좀 뭡니까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다리가 뭐라 해야 됩니까
왼쪽 쪽에 종아리 쪽에 네. 뚱뚱 붓는다 해야 됩니까? 아,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무겁다는 예. 느낌이 표현되기도 하고 아니면 당기는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협착에 대한 증상들이 아마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예. 신경 압박이 있는 건데 예. 이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주사 치료만 하고서도 가볍게 또 편하게 잘 걸어 다니실 수 있는데 신경 압박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계속 눌리다 보니까 이 예. 증상이 계속 나타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예. 이제 수술 얘기를 듣긴 하셨는데 결국은 예. 신경 압박이 좀 심한 건 사실일 거거든요. 이런 예. 경우에 우리가 그럼 이제 수술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싶으시잖아요. 저희가 예.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좀 간단한 그냥 시술 같은 걸 해볼 수 있는 건지 실제 양이 많아서 또는 압박 정도가 심한 거라고 하면 이때는 결국 공간을 넓혀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 예전처럼 전부 다 절개하고 나사받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사실 공간만 조금만 넓혀줘도 사실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수술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지 마시고요. 이 압박되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경우에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다가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뭐 시술부터 시작해서 수술까지 다 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고 전문의하고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저희는 또 치료 사례들 쭉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9세 여성분의 사례시고요. 네. 척추 협착증이 있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 10년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오른쪽 다리 쪽으로 저리고 무거운 느낌이 계속 이제 지속됐고요. 5분 이상 걷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신경 압박이 심한 거죠. 결국 지팡이를 사용을 하시고 왼쪽 발가락하고 발목 쪽에 이제 힘이 좀 빠지셨어요. 다른 병원에서 집 근처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꽤 오랫동안 그리고 10회 이상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호전이 안 되셔서 그 치료 받으셨던 병원에서는 뭐 큰 문제 없으니까 주사 맞고 지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MRI 찍어봤더니 이렇게 신경이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어요. 특히 4, 5번 마디 협착이 아주 심하고요. 3, 4번과 2, 4번에도 역시 협착이 있습니다. 네. 4, 5번 마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가로 사진에서 신경이 굉장히 홀쭉하죠. 역삼각형 모양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황색인대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후관절도 많이 커져서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분의 주된 이제 신경 압박 원인은 이제 4, 5번 마디에 있는 협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께 이제 내시경 신경 감압술 PSLD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이제 황색인대를 제거하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워낙 오랫동안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셨고 시간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 황색인대 주변에 이렇게 주사 치료 시 사용했던 스테로이드라고 말하죠. 이 약물들이 이제 유착을 좀 일으켜서 이렇게 많이 늘러붙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치료를 하고 나서 이 신경을 덮고 있던 압박하고 있던 이 황색인대와 후관절 부위를 좀 제거를 해주고 나면 이렇게 신경이 이제 잘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MRI 사진 하나 더 볼게요. 네, 이분은 5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오른쪽 종아리 바깥쪽이 아프신 상황이셨어요. 3개월 전부터 저림감도 계속 지속되고요. 일단 서기만 하면 오른쪽 다리가 막 진짜 터질 듯이 막 폭발할 것 같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셨는데 이분이 이제 다리가 아프시니까 다리 문제인가 보다 하고 정형외과만 계속 다니셨던 거예요. 다리 검사를 뭐 혈관도 검사해 보시고 무릎도 검사해 보시고 다 해보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약물도 드셔보시고 주사 치료도 다리에다 맞아보셨는데 효과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병원을 돌다 찾아오셨는데 MRI 찍어봤더니요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 길목에 뒤쪽에 이렇게 이상한 하얀 부분의 덩어리가 보이시죠? 알맹이가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무슨 알맹이가 하나 보이죠?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로 사진을 봤더니 협착이 있으시긴 한데 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하얗게 보이는 이게 후관절 낭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종의 무릎 같은 겁니다. 이 관절 사이에 있던 연골이 삐져나와서 이게 덩어리로 다시 압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셨고요. 환자분은 그 4, 5번 마디에 전방전이증이 좀 같이 동반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 인대를 저 낭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치료 과정에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이 황색인대를 지금 제거하는 과정인데 신경 바로 위에는 이렇게 아까 보셨던 하얀 덩어리, 네. 후관절 낭종이 이렇게 덮고 있는 노란 덩어리, 피지처럼 보이죠? 이 덩어리가 하나 이제 눌려서 꽉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거를 잘 하고 신경가지가 나가는 공간을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제는 신경 모습이 좀 보이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이제 네. 공간이 넓어지고 나면 이 환자분이 불편하셨던 이런 증상들이 이제 네. 호전이 되는 거죠. 네. 자, 치료 전과 후 MRI 사진으로 다시 한번 결과 비교해 볼게요. 네, 그래서 치료 전에 찍으셨던 이 MRI 보시면 역시 세로로 보이는 이 MRI 사진에서 신경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가로 사진에서 신경이 굉장히 좁아져 보이다가요. 또 네. 까맣게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치료하고 나서 보면 예, 역시 도로가 넓어집니다. 오, 예, 신경이 안 넓어지는 보이네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예.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도 역시 신경 색깔이 좀 바뀌었죠. 하얗게 내척수액이 통과하면서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 전과 후 달라진 모습까지 비교해 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고민이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8세예요. 58세 아주 젊으시고요. 예,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지 공성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지금 MRI를 찍어봤는데 네,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하고 네, 4번, 5번이 좁아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엉치 쪽 네, 거기가 이제 앉아 있을 때 30분 정도 지나면 네. 거기가 이렇게 불편해요. 네. 그러면 허리를 숙이실 때는 어떠실까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프시고요. 딱 앉아 있을 네. 때 불편하시다는 거죠? 네, 앉아 있을 때만. 네. 오른쪽만이. 오른쪽만요. 이게 그럼 네. 불편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작년부터 아파가지고 올해 네. MRI 찍어봤거든요. 아, 좀 오래되긴 하셨네요. 네. 그동안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신경 주사 받고, 주사, 네. 그다음에 이제 재활 치료 받고. 그러면 주사 치료를 하시고 나면 이 네. 통증이 좀 줄어들던가요? 아니 효과가 없더라고요. 효과가 저는요. 없어요. 네. 아, 네. 이게 그 디스크가 일단 파열이 됐다고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그냥 네네. 좀 찢어졌다고 하던가요?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튀어나왔다고 해요. 네네. 네. 보통은 이제 엉치 쪽으로 이제 그 앉아 있을 때 누르듯이 묵직하거나 막 이렇게 불편한 증상들은 디스크 볼륨이 네. 어느 정도 좀 커야 나타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디스크가 이제 특히 앉아 있을 때 불편하시다고 하는 걸 봐서는 볼륨 자체도 문제지만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막이 저희가 섬유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네. 부분이 손상이 된 다음에 흉터가 생기면 앉아 있을 때 많이 불편하세요. 아, 네. 예,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 터져서 뭐 신경 누르면 아픈 거랑은 조금 다른 종류인데요. 네. 이 증상이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볼륨이 이제 얼마나 많으냐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네. 대개는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를 때 주변에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사 치료를 하시면 좀 많이 좋아지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진짜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피, 볼륨을 좀 줄여주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섬유륜이라고 하는 부분에 흉터가 생겨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을 치료를 좀 고려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실제 MRI 봐야 제가 알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 지금 뭐 재활 운동 하시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크게 차이가 없다, 차도가 없고 시간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1년 이상 만약에 지속되는 이런 좀 긴 시간 동안의 증상이긴 하신데요. 만약 이렇다라고 하면 이때는 디스크 자체, 그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덩어리에 대한 부분을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시긴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디스크는요 거의 대부분이 내시경으로 거의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뼈를 갈아내거나 그런 거 진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혹시 이제 이 디스크를 어떻게 좀 치료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진짜 막 째고 막 우리 뼈 갈아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만약에 하시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시경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작은 내시경이 있거든요. 뼈도 안 갈아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문의하고 좀 정확하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화를 주셨는데 사연으로 좀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요거 사연 저희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네, 7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주사를 맞고 약도 먹었는데 계속해서 엉덩이가 저리고 고관절이 아픕니다라고 네. 남겨주셨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병원에 실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증상들 중에 가장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게 고관절 아프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정말 그럼 고관절을 정말 아프다고 하셔서 표현한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엉덩이, 둔부 또는 골반 이런 부위 불편하시는 것들을 그냥 고관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관절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고관절의 앞쪽이 아픈 것이냐 아니면 뒤쪽이 아픈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고관절 실제 앞쪽이 아픈 경우에 양반다리 할 때 아프다고 했을 때는 고관절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지 않고도 고관절 앞쪽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추 중에 상부 요추 1, 2번 마디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고관절 실제 서해부가 아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사 맞고 약 드셨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해야 될 다음 단계는 MRI를 통한 정밀 검사입니다. 결국 어느 신경이 눌려 있는지 또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척추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에 또 문제가 있는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담 도와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또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걸을 때 허리가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네, 하셨네요. 맞아요. 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 난다고 하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이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구조 자체가 변화가 오는 경우, 퇴행성 후만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척추가 이제 그냥 일자로 쭉 있는 게 아니라 경추는 앞으로 휘어져서 전만, 흉추는 뒤로 휘어져서 후만, 그리고 다시 요추는 앞으로 휘어져 있어서 전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이 앞으로 휘어져야 될 이 허리 구간이 뒤로 이제 바뀌는 거죠. 뒤로 굽어져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실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퇴행성 변화가 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변화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뭐 노력을 한다 갑자기 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한 가지인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협착증입니다. 협착이 있는 환자들이 되게 그 똑바로 서 있거나 걷기 시작하면 이 척수와 신경근이 압박이 되면서 혈류순환이 안 좋아져서 걷다 쉬다를 제가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 내 몸이 알아서 허리를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리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척추강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압박되는 걸 좀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실제 협착증 때문인지 아니면 구조가 바뀌는 쪽으로 넘어가는 후만증 때문인지 이런 부분들을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MRI 통해서 먼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척추 치료 중에서 오늘은 이제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봤거든요. 이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예후가 좋을 수 있었던 어떤 사례들, 네. 대상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네, 그, 내시경 치료 대상 살펴볼게요. 보존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시술적 치료로서 호전이 안 되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무조건 이제 수술로 나사박아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내시경을 다음 단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만성 질환이 있거나 또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되는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전신 마취 하지 않고요. 네. 부분 마취 또는 필요에 따라서 수면 마취 정도로만 해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디스크가 재발되는 경우에 재발된 디스크는 이제
치료했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유착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수술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길로, 네, 예를 들면 뒤쪽으로 들어갔던 부위를 뒤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마치 새로운 부분을 수술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 부위에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데 이 디스크 위치가 굉장히 동떨어진 데 있어서 뼈를 많이 갈아내고서 진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반대쪽에서 접근하게 돼서 오히려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척추 내시경을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내시경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죠. 어디가 아프다, 뭐 예를 들면 엉덩이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엉덩이에 난 종기인지 아니면 신경을 압박해서 발생하는 디스크나 협착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 그럼 어느 정도 아픈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한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그게 부족하면 그 다음 단계 실술적인 치료를 고려해보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야겠지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큰 수술이 아닌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병변 부위만 간단하게 해결해 주면 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허리를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도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